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여러분들 여행들 굉장히 많이들 다니시죠?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어찌 보면은 여행 갈 때 최적의 카메라라는 점일 것 같아요. 저에게 최고의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다. 우린 늘 최고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있죠. 여행 갈 때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 그리고 고가의 렌즈들 바리바리 싸들고 가방 한가득 싣고서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은 여행 가서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죠. 그만큼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진 찍는 장비를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는 어찌 보면 스마트폰이 최고의 적합한 그런 카메라일 수 있겠죠. 우리가 큰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을 가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까요? 만약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거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내가 무겁고 큰 카메라를 가지고 갔을 때 여행에 집중하지 않고 사진을 찍다 보면은 내가 즐기고자 하는 여행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내가 오롯이 여행을 즐기면서 그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여행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앞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 사진 그리고 풍경 사진 그 두 개가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합쳐진 게 바로 여행 사진 되겠죠. 여행을 가서는 우리가 인물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풍경 사진도 찍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행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야기를 담는 과정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썼을 때는 필름 몇 통을 사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만 촬영을 하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촬영하면서 스마트폰의 장점이 뭘까요? 사소한 일상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전에는 어느 누구도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았죠. 그리고 여행 가서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 발바닥을 찍지도 않았었고, 하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여행 사진 찍을 때는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록 예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사진은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는 매개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여행의 시간의 흐름들을 쭉 그걸 담아서 1일차부터 4박 5일 여행했으면 5일차까지 순서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거를 앨범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의 여행이 책 한 권으로 딱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앨범으로 만들지 않고 인화하지 않고 이 속에 담아만 둔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또다시 잊혀져 버린 여행이 되겠죠. 요즘 굉장히 그 앨범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온라인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내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파일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앨범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앨범을 만들어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지만은 바로 꺼내서 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한 번쯤 둘러보고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아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마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 찍었던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장의 사진이 하루를 전체를 담고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한 장의 사진 속에는 그날의 이야기가 함축돼서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축된 이야기를 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눌러드는 셔터 속에서는 절대로 좋은 여행 사진을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사진에 가서 수많은 관광지 명소들을 찍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 불국사를 갔다든지 해외에 에펠탑을 갔다든지 그래서 그 명소들을 촬영을 하는데 그것만 찍어서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진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명소의 사진은 온라인에 그리고 오프라인에도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나만의 사진, 나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그 예쁜 풍경을 담는 것보다는 그 속에 함께 간 일행이나 하물며 내 자신의 얼굴이라도 같이 넣어서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은 여행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팁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특히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찍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실 거라고 봐요. 일명 스트리트 포토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의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내 사진 찍는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찰이 되겠죠. 그런 사진보다는 상대방의 눈이 담긴 카메라와 아이 컨택하는 사진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찍는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언어도 안 통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2명 아니면 3명 그룹을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 굳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손가락 이러고 이러면 대부분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은 2분의 승려가 보일 거예요. 이 2분의 사진은 태국 아유타야라는 곳에 촬영을 했던 사진인데 이 2분의 웃음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손가락을 찰칵찰칵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제가 스마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스마일 스마일 몇 번 외쳤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입이나 눈을 보면은 정말 선한 그런 표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시지만은 그리드를 활용했을 때 우측에 있는 그 스님이 그 꼭지점에 걸려있게 지금 촬영을 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에 2 사람의 모습을 정가운데 두지 않고 약간 왼쪽에 여백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베트남 어느 지방이었는데 이 사진 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는데 2분이 일하는 모습을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2분이 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카메라를 흔들면서 오케이 오케이를 연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까딱까딱 하시더니 또 일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바로 셔터를 눌렀다면 이런 모습은 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최소한의 그들이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이국적인 모습을 담고 싶다면 기다림의 미학이 분명히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빛이 지금 뒤쪽에서 쫙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빛을 표현한 방법은 그림자죠. 이 사진은 베트남인데 베트남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오토바이겠죠. 오토바이들이 쭉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 그 빛과 오토바이가 몰려있는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베트남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느낌 같아서 촬영을 했던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사진 찍을 때는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들의 풍경들을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사진도 흑백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흑백 사진도 스마트폰 모드에서 편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흑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그냥 컬러로 촬영하셔도 되고요. 딱 봐도 이건 홍콩의 밤거리죠. 홍콩의 밤거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좀 무채색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정을 통해서 흑백으로 만든 사진인데 홍콩의 택시들과 밤의 요란한 불빛들을 조금은 제가 느꼈던 감정은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담아봤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였던 사진인데 뉴욕에 가면은 네이키드 카우보이라는 맨하탄의 명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1불이나 뭐 몇 불 정도를 내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찍는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위를 뱅뱅뱅 한 20-30분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팬티만 입고 노래하는 저분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등 뒤로 돌리고 제 앞에서 포즈를 취해 주더군요. 제가 좀 불쌍해 보였었나 봐요. 계속 앞에서 알짱알짱하면서 정말 너 사진을 찍고 싶다는 애절한 눈빛을 보냈죠. 이러면서 뉴욕의 그 전체적인 뉴욕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여행 사진은 어떤 풍경만 찍는 게 아니라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니까 항상 사진 속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를 명심하시고 촬영해 주시는 게 좋은 여행 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행 사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바로 빛이겠죠. 첫째도 빛, 둘째도 빛, 셋째도 빛. 빛이 없으면 사진 존재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빛은 5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빛은 순광과 그리고 역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란 하늘을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은 순광이에요. 순광은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빛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물 사진이 아닌 오롯이 내가 풍경만 찍겠다. 그랬을 때는 순광은 꽤 괜찮은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인 느낌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고 프레임 안에 들어간 모든 걸 다 잘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순광을 활용하신다면 꽤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은 순광 사진 찍을 때 대부분의 노출을 최적화해서 촬영해주기 때문에 이런 풍경 사진 찍으실 때는 순광 모드 꽤 괜찮은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행 사진에 있어서 건물을 찍겠다 아니면은 뭐 명소를 찍겠다. 그럴 땐 순광도 괜찮은 빛이는 거를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광이죠. 너무나 예쁜 노을이 질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셔터를 눌러보세요. 기억에 남는 노을을 담아내실 수가 있을 거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노을 사진 찍거나 뭐 풍경 사진 찍거나 할 때 그냥 노을이나 풍경만 찍지 마시고 같이 간 일행도 함께 담아서 촬영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그 사진들을 일행들한테 전달해 줬을 때 꽤나 좋은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항상 그들의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 전달해 줍니다. 잘 찍고 못 찍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앨범 한 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거를 이야기로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한 여행사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면은 여행사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담아놓고 싶을 때는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해가 지기 30분 전, 그리고 해 뜨기 30분 전후. 그 1시간, 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골든아워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개늑시라고 하죠. 개와 늑대를 구분하기 힘든 시간대라고 해서 개늑시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의 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대의 빛이 공중에 있다가 쭉 해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빛은 붉게 물들게 되고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 시간대에 사진을 찍었으면은 웬만하면 다 그럴싸하게 나오죠. 하지만 정오에 여행사진 찍었을 때는 밋밋하고 그닥 예쁘지 않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내 기억 속의 여행을 담아내고 싶다면 해가 지기 30분 전, 해 지고 30분 후를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행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